극광대 축소와 사각턱 수술에 의해서 얼굴이 얼마나 작아질까, 이런 것을 많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어리신 20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곽 수술을 하게 되면 얼굴이 작아지는 것은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런데 얼굴이 어떻게 했을 때 작아 보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굴형이 달걀형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달걀형이란 것은 얼굴이 이렇게 달걀이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진 상태를 달걀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얼굴은 중심으로 모아지는 데가 어딜까요? 이마도 이렇게 보면 중심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이렇게 모아져 있죠. 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아진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넓적있다가 이렇게 각이 졌다가 옆으로 이렇게 뻗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여지는 얼굴 형태만 보고, 그러니까 넓으니까 여기만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측면이 막상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얼굴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길어 보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광대뼈 수술을 할 때, 왜냐하면 이 광대뼈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뼈라는 거는 사실은 광대뼈의 폭이 17~18cm라면 턱의 가장 넓은 이 사각턱에서 폭은 12~13cm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부족한 광대뼈의 폭에 비해서 턱뼈의 폭이 좁은 그 나머지 빈 공간을 뭘로 채워지냐, 이렇게 씹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있죠. 이런 저작근이라고 그러죠. 저작근과 피부,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지방, 살찌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광대나 턱이나 비슷한 넓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광대뼈 폭이 훨씬 더 넓고 앞에서 봤을 때 납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수술을 받고 나서 정면에서 보니까 얼굴이 많이 입체감 있게 좋다, 또는 반대로 잘못해서니까 얼굴이 처지고 꺼지고 막 이렇게 이상하게 보인다, 이렇게 광대뼈는 그렇게 정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변화에 가장 민감한 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민감한 뼈를 어떻게 킥광대니 입으로 해가지고 간단히 잘라서 밀어 넣고 이렇게 고정해주니, 이런 단순한 수술로 그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민감한 수술, 민감한 부위일수록 뼈 자체가 좀 더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앞으로 중심으로 모아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수술하는 것만 자꾸 찾으시면은 그만한 대가를 꼭 갖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뼈를 정면에서 봤을 때 뼈를 어느 부위를 이렇게 절골해서 입체감 있게 중심으로 모아지게 변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을 건가, 그거를 C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한 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CT를 보면은요, 이 부위가 광대뼈이고 이 부위가 지금 턱뼈입니다. 여기 지금 턱뼈죠. 이 턱뼈를 밑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납작하니 넓게 보이죠. 이 귀 앞에서부터 앞에 광대뼈로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곡선형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각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앞에 납작해집니다. 따라서 앞에가 이렇게 납작한 부위가 줄어들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측면에서 지금 녹색의 위치에서 잘라버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기 때문에 얼굴 측면이 납작해지면 얼굴이 직사각형처럼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저희 병원에서는 항상 이게 빨간 위치에서 자릅니다. 그러니까 광대뼈 45도 제일 튀어나온 부위 앞에 정면 쪽에서 잘라줘야 이 곡선이 그대로 살아있죠. 이 곡선을 안으로 자른 다음에 안으로 넣고 이렇게 뒤로 살짝 밀면 이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 뼈를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걸 안으로 넣어서 여기 끝 부위가 이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위를 깎아버리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뒤로 살짝 밀면 이 키높이가 낮아지거든요.
그러면 이 곡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각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45도와 역광대의 키높이에 맞춰서 이 앞에 튀어나온 이 앞광대 쪽을 살짝 갈아주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입체감 이렇게 곡선형으로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럼 자르는 위치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 A, B, C가 있어요. 근데 C는 귀 앞에 이렇게 뼈를 자르는 건 같은데 이렇게 A 라인은 주로 여기 45도 제일 튀어나온 것을 포함해서 광대뼈를 자르는 범위 내에 포함시켜서 그 앞쪽에서 이렇게 잘라주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눈꼬리 쪽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사실 입안 절개에서는 이 눈꼬리 쪽으로 바짝 자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르다 보면 이 눈 안구를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두피로서 이쪽에서 절개를 한 다음에 이걸 여기까지 눈썹까지를 딱 벗기고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는 약간 박리를 해서 들어 올린 다음에 여기를 보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맞춰주는데 항상 이 수술을 할 때 지금 이 곡선형 가능하면 여기 곡선형을 좀 더 유지를 시켜주는 방향에서 이렇게 처음에 절골의 위치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입안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광대뼈 축소술의 환자들의 한 90% 이상은 여기 광대뼈 보면 이렇게 직각형으로 꺾여 있죠? 이 직각형 거리에서 이렇게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르다 보면 어떠냐? 여기에서 곡선형의 길이가 짧아져 버려요. 여기 보면 곡선이 남아있죠? 곡선형의 길이가 짧아져 버리니까, 얼굴이, 뭐랄까, 정면에서는 이쪽을 잘라버리는 거는 같겠죠? 정면에서는 납작한 거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앞에서는 보면 별로 변화도 없고 측면만 납작해지는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B 라인이 옆으로 이렇게 갈수록 정면에서는 효과가 없고 측면만 납작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수술을 할 때는 이 A, B, C 이렇게 절골 라인 위치를 정할 때 C 라인은 동일하지만 B 라인 가까이 이렇게 눈꼬리 가까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좋고 B 라인에서 자르기는 쉬워요. 이 거리가 짧으니까. 그렇지만 얼굴 모습은 별로 안 좋다. 간혹 가다가 L자 절골을 하신다는데 L자 절골은 이렇게 절골하는 걸 L자 절골이라고 하죠. 이렇게. 왜냐하면 L자 절골이라는 게 일종의 하도 이 뼈가 이렇게 자르고 나면 여기서 근육이 당겨지는 힘 때문에 벌어지는 게 많아요. 이쪽이가 벌어지는 게 많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L자로 해놓으면 이 L자 이쪽에서 이 뼈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받쳐준다 해서 L자를 했는데 결국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보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는 들어가요. 근데 이쪽과 이쪽은 안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이쪽과 이쪽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과 이쪽 안 들어간 쪽에 살을 들어 올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올바로 잘 한다면 이게 일자로 하더라도 뼈가 완전히 잘 붙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각턱을 얘기 드렸는데 사각턱을 때 요즘에는 이 각을 살린다고 해서 이 밑에 쪽을 이렇게 많이 잘라주거든요. 이 밑에 쪽 잘라봐야 아무 정면에서 효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사각턱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사각턱은 솔직히 이 사각을 갖고 있는 뷰티 그러니까 사각턱이 있는 미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각턱은 가능하면 살려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발달을 했다 그러면 여기 턱선에 맞게 이렇게 약간 살짝만 곡선형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여기서 이 지금 사각턱 위치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가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옆으로 벌어졌다 그러면 여기 손에 맞추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게 좋지. 이거를
여기서 길게 자른다고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은 뭐 턱선이 이렇게 개턱처럼 직선으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 턱선 아래를 이렇게 잘라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해봐야 정면에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는 거는 이 아래서 이 뼈의 폭을 사각턱의 뼈의 폭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옆에 아래쪽만 이렇게 쭉 뚜껑 턱뼈 밑에 바닥선만 이렇게 잘라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기 폭의 변화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앞에서 긴 곡선도 하고 앞에 뭐 T절골도 하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턱뼈라는 거는 사각턱에서 앞턱으로 이렇게 V라인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고개를 쳐 들고 턱선 아래 방향에서 한번 카메라 사진을 찍어 보십시오.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각턱에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 턱선만 이렇게 좀 잘라주면서 해주는 것이 결국은 치아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가 유지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왜냐 정면 효과가 많으면야 얼마든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턱뼈를 이렇게 폭을 줄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자른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른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밑에 바닥만 자른 거예요. 이게 얼굴로 말하면 이 얼굴 뼈를 전체로 말한다면 이걸 양동이에 비교한다면 양동이 밑에 받침대 좀 떼냈다고 해서 양동이 크기가 줄어드는 것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항상 안면 윤곽 수술도 그냥 일반 상식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술한 지 한 달 정도 됐나? 그런데 훨씬 더 갸름해 보이잖아요. 근데 수술한 이후에 이렇게 빨리 갸름해 보이는 이유는 볼살이 처지지 않으면 회복이 빠르습니다. 볼살이 처지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나이를 이분은 수술한 지 한 10년도 됐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볼살 처짐이 없는 수술을 하게 되면 뭐냐 얼굴형도 아까 말한 것처럼 부드럽고 좀 지적인 그 다음에 교양 있는 그런 좀 고급스럽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변해가는데 오히려 광대를 수술을 잘 해놓으면 이분은 광대와 그 다음에 턱을 같이 하신 분이거든요. 오히려 더 어려 보이는 효과가 오기 때문에 저희 환자들은 얼굴이 처져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이게 턱광대를 같이 있죠. 근데 물론 턱도 잘랐지만 턱은 원래가 이렇게 V라인이에요. 이렇게 보면 고개를 더 뒤로 척게 들으면은 이 턱이 이렇게 V라인인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여기서 보여지는 평면적인 느낌이 훨씬 줄어들어 있어요. 이렇게 입체감 이렇게 그랬을 때 이런 쪽에 양쪽에 빈 여백이 줄어드니까 뭐냐 얼굴이 작아 보이고 두 번째로 눈, 코, 입이 중앙에 딱 정리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광대뼈를 자르는 위치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번째로 턱뼈를 수술했을 때는 옆모습에서 정말 자연스러운 턱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에 해당되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광대뼈 자르는 위치 그 다음에 턱뼈를 얼만큼 잘라야 되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